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K기업가 정신의 확산과 계승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15일엔 진주를 찾은 전국 각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럼이 열렸는데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조명했습니다. GS와 삼성, LG와 효성 등 대기업 관계자들도 진주에서 열린 K기업가 정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4개 기업 경영자들은 세계적 기업이 되기까지 어떠한 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가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50년 후 국내 인구가 3,622만 명으로 감소하고 환갑을 지나도 젊은 층에 속할 것이란 분석인데 서부 경남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화동군 화계재다 홍순창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홍순창 명인은 중노차 제조 기능 보유자로 전통적인 제조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 대표를 직접 만나봅니다. 겨울비와 어우러진 남강변 풍경이 누리꾼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누리꾼들이 공유한 SNS 속 핫 이슈들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를 찾은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K기업가 정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K기업가 정신을 있게 한 기업과 학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까지 대거 방문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주요 내용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기후 문제, 저성장, 디지털 전환 등 각종 위기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대사회. 그 해법 중 하나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궜던 GS, LG, 삼성 등 창업주들의 인본주의적 경영 방식, 이른바 K기업가 정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러한 애민 정신, 난명조식의 경의 사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이 더 정당성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가 정신 수도를 선포한 진주에서 열린 전문가 포럼 K기업가 정신의 원료를 찾아서 패널들은 우선 진주 K기업가 정신이 혁신과 인재 양성, 실용주의 등 유교의 핵심 가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기업가들이 국난 극복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근거로 경영 철학의 바탕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꼽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인간에 대한 절실함이 없으면 혁신이 어려운데 사실 대한민국의 4대 그룹을 만들었던 정신의 가장 큰 핵심의 원천은 저는 인간에 대한 연민. 창업주들의 정신을 계승, 재조명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과거에 비해 기업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기업가 정신도 그에 맞게 질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이 질 높은 성장을 해서 기후 위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기업가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기업가 정신을 비전과 행동의 일치, 이를 통한 가치 실현으로 풀이한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비롯한 기업으로서 당연히 어쩌면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이 잘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실질이 같이 가야 된다는 명실상부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대내외적인 위기와 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 오랜 시간 이어져온 기업가 정신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시대 정신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포럼에 맞춰 GS와 삼성, LG, 효성 등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이 진주를 찾아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들 기업도 발표자로 나서 세계적 반열에 오르기까지 어떤 경영 철학과 신념을 지켜왔는지 밝혔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진주가 K기업가 정신 수도로 선포된 건 지난 2018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진주 K기업가 정신의 모태라 할 수 있는 4기업이 진주에 모였습니다. GS와 삼성, LG, 그리고 효성.
세계적인 기업의 주요 인사들은 지역의 청년과 주민들에게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업 정신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먼저 GS그룹의 부자 정신. 부자는 부를 많이 축적하는 것을 넘어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으로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GS그룹의 모태인 허씨 가문은 실제로 독립자금, 형평운동 지원과 학교 설립 등을 통해 시대적 어려움에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허씨 의장 헌장이나 허씨 의장비를 통해서는 후손들 간에 재산을 다는데 다툼이 있고 이웃을 소홀히 하고 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으로 유언으로 고 이병철 회장부터 지금의 이재용 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을 관통하는 기업가 정신은 인류에 대한 공헌이었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와 기술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지켜왔습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100% 수입에 의존했던 설탕을 국산화한 설탕 생산 공장을 언급하며 이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등치됐을 때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 그 철학이 삼성을 지금까지 끌어온 핵심 철학이다. GS와 분리되기까지 50년 넘는 시간을 동행해온 LG 역시 인간 존중을 기업 정신으로 꼽았습니다. 고객 가치에 초점을 두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연구 개발을 이어가 국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을 만들자는 경영 이념입니다. 뭘 한번 하려다가 보면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아마 구인호 회장님이 사람 잘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효성은 유교적 사상을 기업 정신의 뿌리로 두고 조금은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과 농민계몽운동에도 적극 나섰으며 기술력을 곧 애국애족으로 보고 독자기술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기술 위주의 이 방침이 지금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기술입니다. 단순히 수익을 늘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웃과 사회, 국가와 인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했던 기업들. 이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치관과 신념이 현재와 미래의 기업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은 출산율 다뤄봅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다시 말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또 한 번 경신한 건데요.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역시 상황이 심각한데요. 올해 3분기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6명 더 줄어든 수입니다. 역시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번엔 범위를 서부 경남으로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진주는 2019년까지 합계 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다 2020년부터 0.9명대로 내려앉았고요. 사천은 2019년을 빼고 1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0.9명대가 됐습니다. 하동은 2021년까지 1명대를 보이다가 작년에 0.8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산청과 함양은 2020년에 1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엔 0.6명대까지 내려갔는데요. 전국과 경남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치입니다. 군 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 건수는 지난해 산청과 함양이 마이너스 500명대, 하동 마이너스 600명대, 사천과 남해는 마이너스 700명대, 진주는 마이너스 900명대였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를 유입할 만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서부 경남 모든 지자체에서 출산 축하금이나 장려금, 지원금 같은 이름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돈을 주고 있고요. 신혼부부나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혹은 철분제 등을 제공하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이외에도 시군마다 비슷하거나 다른 인구 정책을 진행하는데요.
함양에선 귀농 기촌인에게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펼치고요. 사천에선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산청과 하동에선 결혼식장 사용료를 면제해주거나 결혼식장을 아예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에서 하는 비슷한 정책들이 대다수입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출산율을 높일 만한 뾰족한 대안이 나오고 있진 않는 건데요. 통계청이 최근 장래 인구 추계를 공개했는데 50년 뒤, 그러니까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62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위 연령, 다시 말해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는 2022년 44.9세에서 2072년에는 63.4세까지 올라가는데요. 환갑도 젊은 층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에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현실은 지역 소멸 위기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조서입니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특강쇼 청년지켜 지방방위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강연은 고성의 워케이션 스타트업 바다공룡의 최보연 대표, 주간함양 최학수 PD, 진주시 최연소 통장, 김리아 통장 등 다양한 지역 인물들이 강연자로 출연했습니다. 이번 청년지켜 지방방위대는 서경방송과 USG 공유대학이 지역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지방방위대 마지막 강연은 오는 18일 저녁 7시 경상국립대 국제어학원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지방에서 살아남기란 주제로 올해로 37주년이 된 진주문고의 여석주 실장, 냉동김밥 열풍을 이끌고 있는 조은우 대표 등이 강연자로 출연합니다. 강연 신청은 서경방송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천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2023 사천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이 14일 삼천포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사천시가 주최하고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청소년들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더크로스, 에피소드의 무대와 함께 청소년 16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사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위에 누워있는 길다란 기둥, 근처로 표지판 등의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요. 진주 정촌면 예하 교차로에 신호등이 쓰러져 있다며 영상을 공유한 글쓴이, 비오는 날 안전운전하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는데요. 주변 지인들의 안부를 묻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8시 40분쯤 승용차 한 대가 들이받아 신호등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어깨에 쌀가마니를 둘러맨 남성들, 사람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진주시청에서 진행된 사진전 다시 한번 보고 싶다에 전시됐던 사진입니다. 진주시가 진주성의 옛모습부터 시민 대운동회 현장까지 1960년대 진주의 일상을 담았다며 공식 SNS에 공유한 건데요. 옛 진주의 모습이 신기하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진을 보며 그 시절이 기억난다며 추억에 잠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길 위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 도시의 불빛과 어우러져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우산을 쓰고 남강변을 걷던 글쓴이, 빗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니 몸이 회복되고 기분이 좋아졌다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빗길이 너무 예쁘고 감성 넘친다는 반응을 남겼는데요. 날씨가 추워질 것 같다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7,500세대에서 2만 7천여 세대로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리고 다자녀 세대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받아 왔습니다. 진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대상자와 더불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접수할 수 있으며 요금 감면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이 16일 2023 경남과학교육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상상에 물들다, 과학에 스미다라는 주제의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과학에 대해 탐구하고 체험하며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샌드아트와 함께 카툰 경영연구소장 최윤규 특강으로 이어지는 공연마당, 천체 투영관을 비롯해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전시마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과학교육원은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행사장을 찾는 학생과 관람객을 위해 태양광 월변차 만들기와 매직토이, 크리에이터 챌린지 부스 등 다양한 현장 접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가 국토부 2차관 등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함양군은 14일 함양 합천 건설사업단 회의실에서 백원구 국토부 2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 진군수 등 3개 군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현안 청취와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군수는 국도 24호선 4차로 확장 사업과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 책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함양 울산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정부가 우리 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엄격한 선발을 거쳐 최고의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칭호입니다. 전국에 80명밖에 없을 정도로 영예로운 타이틀인데요. 올해는 단 한 명만 탄생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강진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전통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30년 전부터 농식품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은 단 80명뿐. 올해 전국에서 각 분야 최고인 23명이 신청을 했지만 유일하게 한 명만 명인 호칭을 달았습니다. 하동 화계면에서 4대째 차를 재배하고 있는 화계제다 홍순창 대표입니다. 홍 대표는 대나무 밭에서 자란 찻잎으로 만드는 중노차 재배법으로 명인이 됐습니다. 아버지 고 홍소술 명인에 이어 2대째, 국내 최초 부자 명인이라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홍 대표는 국내 차 생산자들이 모인 한국차자조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중노차 개선과 발전은 물론 국내 차문화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차를 갖다가 재배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걸 노지차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대나무 수속에서 자르는 차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수속에 자르는 차잎을 채취를 해가지고 가공 처리해서 저희들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중노차라고 할 수 있죠. 그 대나무 수속에서부터 처음부터 1년 내내 이제 그 가리개 역할, 채강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차 자체가 좀 순합니다. 순하고 그다음에 또 아미노산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이래서 좀 높게 평가를 해주죠. 가게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대나무 옛날에 그 무성했던 대나무 밭이 거의 손실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수입이 떨어지니까 대나무 자체를 갖다가 이제 없애고 다른 작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중노차 생산에 이제 상당한 이제 걸림돌이 발생이 된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조성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업자로서 하기가 힘들고 국가 또 지원이 좀 해주면은 이 중노차 그 대나무 밭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차나무를 육성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우리 녹차를 하다가 지금 생산을 하고 농가들이 2,700가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차가 미국에서도 논문이 좋다는 것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또 녹차를 많이 드시고 권하고 싶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남해군이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이른바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해군 보건소는 지난 13일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계획 수립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020년 기준 약 70세인 남해 군민 건강 수명을 오는 2050년까지 73세로 향상시키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한편 남해군 건강 수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질환으로는 허리 통증과 당뇨병, 만성 폐쇄성 질환 등이 꼽혔습니다. 경남도 4.27 대상 시상식에서 산청군 4.27 연합회가 세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3일 사천에서 열린 제43회 경남도 4.27 대상 시상식에서 양승창 전 산청군 4.27 연합회장이 청년 4.27 회원 부문에서 수상했고 전주영 회원이 공로 부문, 금서초등학교가 학교 4.27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산청군 4.27 연합회는 100여 명의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일요일부터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5도, 사천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흐린 하늘이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광주 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높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도서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한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7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부터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